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44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4월 이야기입니다. 이와이 슈운지 작품 중 아마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이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일본 문화 개방 이후 거의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봉한 이와이 감독 작품으로도 꽤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러브레터보다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영화입니다. 즉 슬픔이 1도 없이 그냥 행복한 영화이죠. 전에 다룬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를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이 영화는 제 취향의 영화는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츠 다카코는 좋은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작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그 시상식에서 겨울왕국2의 주제가를 부르던 각국의 대표로 그녀가 나왔을 때 매우 반가웠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사코 역할로 가장 강추하고 싶었던 배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마츠 다카코는 세기말 일본 드라마를 씹어먹던 배우로서 기무라 다쿠야와 함께 야마구치 도모코와 같이 출연한 롱 베이케이션, 그리고 러브 제너레이션, 그리고 히어로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배우이자 가수였습니다. 정말 말이 많았군요. 이제 이야기를 털겠습니다. 영화는 텅 빈 작은 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도쿄 무사시노 대학으로 입학하면서 고향인 홋카이도를 떠나 아직 이삿짐도 도착하지 않은 자신의 방에 우즈키, 즉 마츠 다카코가 털썩 누워보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일본의 새해 신학기는 우리랑 다르게 3월이 아니라 4월입니다. 이제야 홋카이도에서 보낸 우즈키 짐이 도착합니다. 4월의 일본은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계절입니다. 첫 장면부터 이 영화의 특징이 나타나네요. 4월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착하고 친절합니다.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과한 설정입니다. 역시 친절한 이삿짐 일꾼 덕분에 간신히 집 정리를 마친 우즈키. 이 씬들은 사실 4월 이야기보다 먼저 마츠 다카코의 뮤직비디오로 접혔습니다. 바로 마츠 다카코의 첫 데뷔 앨범인 뮤직비디오였죠. 이 20세기 말에는 촌스럽게 신입 대학생들이 모여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게 겨우 홋카이도가 춥냐는 것이네요. 네, 참. 北海道ってやっぱ寒いですか？はい。当たり前のこと聞くなよ。ここの大学受けたんですか？はい。ここ受けた理由。 물론 가끔 사회코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사실 일본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거든요. 여기를 왜 왔냐는 사이코의 질문에 우즈키는 그냥 얼버무리고 맙니다. 자전거 판매소 앞에 앉아있는 우즈키. 그런데 갑자기 CF 놀이를 하고 있네요. 드디어 우즈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고 우즈키가 온 곳은 대학 근처에 있는 한 서점입니다. 서점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서 방금 산 책을 읽고 있는 우즈키. 그런데 금세 자리를 뜨는데요. 바로 옆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커플 때문이네요. 왜 우즈키가 부끄러워 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너무 급하게 자리를 떴다가 자전거를 챙기는 것도 잊어버렸네요. 참 재미있는 아이입니다, 우즈키. 이제 혼자 극장까지 온 우즈키. 이 사극의 주인공인 오다 노부나가는 스왈로우 테일에서 류량키 역할을 한 에구치 요스케이네요. 아참, 이 영화는 이와이 감독이 따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영화는 원래 없습니다. 영화도 참 재미없는데 극장의 어느 변태 아저씨가 우즈키를 노리네요. 결국 극장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아까워라 영화비. 그런데 아저씨, 변태는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즈키는 아까 서점에서 산 책도 버려놓고 도망가 버렸네요. 하지만 아저씨 끝까지 우즈키를 쫓아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미친 듯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저씨와 우즈키의 피말리는 추격전. 아저씨는 우즈키가 극장에서 두고 온 책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좀 과한 친절 같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극장 소동 이후 우즈키는 사이코의 꼬임에 빠져서 낚시 동호회에 가입하여 낚시 연습에도 나오게 됩니다. 도쿄의 새 삶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이 낚시 동호회에서 느낀 우즈키는 낯설었던 주변 사람들과도 꽤나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호회 선배가 새로운 낚시릴을 빌려주면서 그녀가 친구 한 명을 가입시키면 그 릴을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코가 공짜 낚시릴을 받기 위해 꼬셔온 사람이 바로 우즈키였던 것입니다. 우즈키가 저번에 들렸던 서점을 또 다시 들립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일하는 한 젊은 남자를 보자 우즈키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그 남자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책을 사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선 우즈키는 그 남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점원은 보통 손님처럼 우즈키를 대하고 우즈키는 결국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곧 세상이 멸망을 맞이할 것 같은 얼굴로 서점을 빠져나온 우즈키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에휴. 집에 돌아온 우즈키는 일본 엄마들의 대표 음식인
카레를 만들어서 혼밥을 합니다. 4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츠 다카코의 첫 앨범 뮤직비디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첫 앨범에는 카레 만드는 내용의 노래도 있습니다. 혼밥을 마치고 고향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우즈키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실 혼밥을 하기 전 카레를 많이 만들어 옆집 여자와 같이 먹자고 했는데 그 초청을 뒤늦게 그녀가 응한 것입니다. 드디어 옆집 여자와 친해질 기회가 왔지만 간만에 통화가 된 친구와 전화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 여자는 머쓱하게 혼자 식사를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우즈키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결말 스포일러입니다. 4월 이야기는 이와이 슌지 작품 중 러브레터 다음으로 구하기 쉬운 영화이니까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영화는 행복한 영화이거든요. 코로나로 오랫동안 시달리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이니까요. 그래도 굳이 보시겠다면 이제 결말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우즈키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홋카이도 시절 우즈키가 복도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요. 어라? 그런데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신발장에 이름표를 떼어가는 우즈키. 일본은 좋아하는 남자의 이름표를 가지는 것이 예전부터 유행했었는데요. 설마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겠죠? 우즈키가 가진 이름표는 같은 학교 선배이고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본 인류대학인 무사시노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선배를 사랑한 마음에 우즈키는 무사시노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성적이 안 되네요. 왜 안심이 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즈키에게 어느 날 후배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도쿄를 다녀온 후배는 책 한 권을 건네면서 이 책에 포장을 한 사람이 바로 우즈키의 사랑 야마자키 선배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서점이 우즈키가 도쿄에서 찾아갔던 그 서점이었던 것입니다. 야마자키 선배의 무사시노 대학에 가서 그 서점에서 선배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결국 우즈키는 무사시노 대학에 합격을 하네요. 정말 사랑의 힘은 대단하지 않은가요? 정말요? 기적적으로 무사시노 대학을 붙을 정도니 쉽게 포기할 우즈키가 아니죠. 계속 서점을 찾아가던 어느 날 우즈키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마츠 다카코의 모습은 정말 놀랍네요. 오늘도 그냥 책만 사고 돌아갈 것 같은 우즈키. 하지만 아까 전 우즈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남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야마자키는 혹시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았냐고 툭 던져봅니다. 이거 기억이 난 게 아니라 아마 작업 멘트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우즈키가 아니죠. 네라는 우즈키의 대답에 야마자키의 기억이 마구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책만 사고 끝날 것입니까? 우즈키? 다행히 야마자키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구조사를 하네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변변치 않은 멘트에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는 우즈키. 그런데 때마침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랑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야마자키는 우산을 빌려주려고 하지만 눈치 없는 우즈키는 괜찮다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비가 정말 심하게 오네요. 거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죠. 결국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미술관 입구 캐노피 아래에 쭈그려 앉아있는 우즈키. 마침 미술관에 나서는 노신사는 정말 친절하게도 자신은 다른 우산이 있다고 자신의 우산을 양보하네요. 그런데 덥석 그 우산을 받고는 잠깐만 빌리게 있다고 우즈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작 온 곳이 야마자키가 있는 서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傘あるじゃん。これは借り物なんです。ちょっと向こうで借りてきたんだ。 기껏 골라준 우산이 부서진 거네요. いいですいいです。いいですって。ちょっと待って。 정말 허접한 야마자키 선배인데도 우즈키는 좋답니다. 에휴. これまた返しに行きます。いいよ。返しに行きます。 이렇게 해서 우즈키는 다음번 선배를 다시 만날 기회를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은 과연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우즈키는 다시 우산을 돌려주려고 미술관으로 돌아옵니다. いやいやいや、君のアイデアが正解だったよ。こっちも傘で、そういうしかなかった。すみませんでした。はい。それどうしたんだい？拾ったのか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을 짓네요, 우즈키. 이の悪い私が大学に合格した時、担任の森山先生は奇跡だと言って祝福してくれた。でもどうせ奇跡と呼ぶなら、私はそれを愛の奇跡と呼びたい。 그런데 야마자키 선배랑 잘 되었을까요, 우즈키는요?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武蔵野の原野をさまよっていた私はついに先輩 이 영화는 다른 이와이 감독의 단편만큼 임팩트가 강한 영화는 아닙니다. 솔직히 마츠 다카코의 뮤직비디오를 위한 단편이지요. 그런데 이 영화 속 세상은 참 부럽네요.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와 레이첼이었습니다.